자, 이 시간에는 16번째 테마 삼국의 대외 관계입니다. 삼국의 대외 관계, 각 세기별로 해서 4세기부터 쭉 해서 각 세기별로 해서 각 대외 관계를 제가 한번 볼 거예요. 먼저 중요한 순서, 중요한 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삼국 통일 과정이죠. 삼국 통일 과정을 제가 이렇게 쭉 나열해 놨는데, 이전에 대중국 투쟁이 있었죠. 대중국 투쟁에서 수나라와 투쟁, 그 다음에 당나라와 투쟁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투쟁 과정까지 다 섞어서 이게 순서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삼국왕 쪽에 있었잖아요. 삼국왕 중에서 제대로 쭉 순서 잡기 다 하셨잖아요. 그 왕들 순서하고 이 삼국 통일 과정에서 순서까지 다 합쳐서 내놓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순서 잡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제가 이 부분도 아주 쉽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따라와 보세요. 살 안 씻어 나 벗겨도 고소만 매기 이렇게 되어 있죠. 살 안 씻는다 그러니까 목욕을 안 하니까 내가 벗겨도 너 고소하지 마라 이거죠. 살 안 씻어 나 벗겨도 고소만 매기 해서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파란색으로 해서 제가 큰 두음자를 따놨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 전체를 쭉 순서대로 암기하시는 거고, 그 외에 제가 굵은 글씨 쳐놨죠. 굵은 글씨로 해놓은 거를 같이 따라서 외우시는 거야. 말 그대로 백제가 멸망했다 그러면은 백제 멸망 시즌에 황산벌 전투가 있었잖아. 그 다음에 웅진도덕부 설치를 하죠. 그래서 백제 멸망했을 때 당나라가 백제 지역에 웅진도덕부를 설치하잖아.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한꺼번에 다 외우시라는 거예요. 백제 멸망, 황산벌 전투, 웅진도덕부가 함께 온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음자를 따는 건 백제 멸망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같이 자꾸 따라오시라는 거예요.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살수대첩 보시죠. 살수대첩. 살을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수나라 양제가 113번 대군을 물리고 같이 이제 고구려를 쳐 들어온다 그랬죠. 그때 을지문덕 살을 수에서 을지문덕이 있고요. 살수 수나라에서 같은 숫자 돌림이라 그래서 수나라와 관련된 전투는 살수대첩이라 그랬습니다. 이때 수나라는 양제, 평평걸 제가 말했죠. 평평을해서 진평왕 때 걸사표 해서 평평걸 수양, 평평걸이 수양한다 그랬죠. 그래서 평평걸 때에서 걸사표를 바쳤다. 누구한테 바쳤느냐? 수양에서 수나라 양제한테 바쳤다 이렇게 했죠. 해서 걸사표를 받고자 113만 대군을 물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때 수나라 양제 지죠. 우리 을지문덕 장군에게 지죠. 그래서 수나라는 그 고구려 공격 때문에 해서 고구려를 자주 공격함으로 침입함으로 인해서 멸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당나라 왕조가 들어서죠. 당나라가 들어설 때, 자, 당태종과 싸움이 안시성 전투예요. 당태종 이세민이죠. 당태종과 우리 양만춘 장군 그리고 연개성은 연계에서 당태종과 맞서 싸웠던 전투 안시성 전투. 그래서 살수대첩은 수나라, 안시성 전투는 당나라에서 살수대첩과 안시성 전투는 순서를 잡아놔야겠죠. 이 제목만 가지고 물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을지문덕 장군이 그때 그 수나라 장수가 우중문이었잖아. 우중문이어가지고 여수장 우중문씨가 있죠. 그래서 여수장 우중문씨를 주면서 살수대첩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사료를 주면서 순서 잡기 문제도 같이 연계돼서 나올 수도 있다는 것. 일단은 큰 제목만 하시면 순서를 잡을 수 있겠죠. 살수대첩은 수나라, 안시성 전투는 당나라. 나당연합군이 결성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나당연합군이 결성되었다. 자, 신라는 진덕여왕이에요. 진덕여왕 때 백제는 의자왕이었죠. 의자왕이 계속해서 대야상 등 한 40여 개성을 점령해버린다고, 40여 개성, 신라 40여 개성을 점령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고립무원이죠. 그래서 고구려도 계속해서 신라 여제 동맹이라고 그래가지고 백제 여제에서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동맹을 맺어서 신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라는 이제 당나라 쪽으로 이제 연합을 하게 되는 거죠. 당나라 쪽으로 손을 버리게 되는 거고요. 진덕여왕은 김춘추, 무열왕을 해서 이후에 무열하게 되는 거죠. 진덕여왕 다음에 김춘추가 왕이 되는데 이름하여 무열왕이죠. 김춘추를 보내서 나당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나당연합군을 결성할 때 영토 분할 약정을 해요. 당나라와 신라가 영토 분할 약정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공격을 하자. 자, 고구려하고 백제를 공격을 하자 해서 백제 지역하고 평남 이남 지역, 백제 지역과 평남 이남 지역은 우리 신라가 갖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고구려 지역은 너희들이 가져라 이렇게 해서 서로 영토 분할 약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김춘추의 아들 김인문이를 볼모로 잡고 해서 나당연합군이 결성이 되는 겁니다. 진덕여왕 때. 나당연합군이 해서 백제를 멸망을 시키게 되죠. 백제 멸망해서
당시에 김유신 장군이 김유신과 신라왕은 무열왕이었어요. 그래서 계백의 5천 결사대죠. 계백의 5천 결사대가 황산벌에서 김유신 장군 군사를 맞이해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게 됩니다. 백제의 멸망 660 이거 외우셔야 돼요. 660은 같이 외우시고 가게 됩니다.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웅진 도덕부를 설치했다고 그랬어요. 자, 웅진은 공주죠. 공주에서 웅진은 공주라는 것. 당나라는 백제에다 웅진 도덕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1만여 명의 군사를 남겨놓고 가요. 왜? 약속이 좀 틀려졌잖아. 나당 연합군을 결성할 때 백제 지역은 신라한테 주기로 했는데 이상해지지. 군사를 남겨놓고 나서 그 다음에 웅진 도덕부라는 걸 설치해요. 그리고 나서 백제 왕자죠. 의자왕의 아들 부여융을 웅진 도덕부의 도덕으로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백제 지역에 당나라의 야심이 백제 지역을 당나라가 점령하겠다는 야심을 좀 드러낸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660 3년이 흘린 거래. 663년에 신라 지역, 계림 지역, 계림이 어디냐? 경주잖아, 경주. 계림이 경주잖아. 신라 지역에도 계림 도덕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문무왕은 힘이 없어요. 아직 고구려 쪽에 연개성이 살아있고요. 그래서 문무왕은 아직 그 다음에 백제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라서 문무왕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림 도덕부를 설치한다. 당의 야욕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죠. 공주 칠이산 해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주 칠이산 해맹. 당나라의 강요로 백제 부여융과 문무왕이 화친을 맺었다. 부여융은 웅진 도덕으로 임명됐다 그랬죠. 그래서 웅진 지역, 백제 지역에서 계속해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백제 복위운동, 복위운동 하자. 백제 지역에서 계속해서 반발이 일어나잖아요. 머리가 갑자기 안 돌아가. 백제 지역에서 계속해서 반발이 일어나자 부여융을 웅진 도덕으로 일단 임명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백제 왕자니까 이쪽 지역 민심을 좀 다스려봐라 해서 웅진 도덕으로 좀 부여융을 임명하게 되는 거고요. 이 부여융과 문무왕 보고 화친을 맺으라고 그랬습니다. 부여융과 문무왕이 화친을 맺도록 당이 강요를 해요. 그래서 백마를 잡아놓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서 서로 이렇게 맹약을 하게 되는 거지. 우리 잘 지내보게 하자, 잘 지내자 해서 백제, 부여융과 문무왕이 화친을 맺게 되는데 이건 당나라 강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주 칠이산 해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당 연합군이 드디어 고구려를 멸망시키죠. 고구려를 멸망시키는데 고구려는 당시에 연개성이 tuk자 지배층의 권력 쟁탈이 있다고 그랬어요. 연개성은 사후에 지배층의 권력 쟁탈, 연개성의 아들 장남 연남생이하고 나머지 애들이 지배층이 권력 쟁탈한다 그랬죠. 권력 쟁탈전을 이루면서 이 틈을 이용해서 나당 연합군이 고구려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고구려 멸망 후에 평양에 안동도구 설치한다 그랬어요. 고구려 멸망과 함께 같이 외워두셔야 될 것. 고구려 멸망과 함께 같이 외워둔다. 안동도구, 평양 지역에 안동도구를 설치한다. 고구려 멸망이 들어올지 안동도구 설치가 들어올지 순서 잡기에서는 뭐가 들어올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같이 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군데 다 설치했잖아. 백제 지역에는 웅진도덕부, 신라 지역에는 계림도덕부, 평양 지역에 고구려 지역에는 안동도구에서 한반도 전 지역에 한반도 전역에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지부를 하나씩 다 설치해놨자 당나라가 해서 통치하십니다. 자, 어느 정도다. 고구려까지 멸망시켰으면 당나라하고 백제하고 이제 관계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둘이 싸우게 되는 겁니다. 소부리주를 설치했다. 봅시다. 고구려 멸망 후에 백제 영토 귀속 문제로 당나라와 신라는 심각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석성전투가 있습니다. 석성전투에서 문무왕이 이기게 돼요. 석성전투에서 이기게 되고 석성전투는 백제 사유성 지역이죠. 부여 지역이죠. 그래서 석성전투에서 이기게 되고 부여 지역에다 소부리주를 설치하게 됩니다. 백제 지역에 문무왕은 백제 사유성 지역에 소부리주를 설치하였다 해서 백제의 땅에 대한 지배권을 완전히 정하겠다는 겁니다. 석성전투, 소부리주 설치에서 의미는 뭐냐? 문무왕은 백제 사유성 지역에 소부리주를 설치했다. 백제의 땅에 대한 지배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계기가 됐다. 소부리전투, 석성전투하고 소부리주 설치하고 같이 두라는 거죠. 그래서 소부리주를 제가 크게 잡아놨잖아요. 석성전투에서 석성전투 결과로서 소부리주를 설치했다. 석성전투 결과로서 소부리주를 설치했다 해서 썩소 잡아놨어요. 그래서 같이
같이 외우시라는 거. 석성전투도 외우시고 소부리도 외우시고 같은 시기에 있다는 거. 고구려 왕족 안승을 해부해서 보덕국 왕에 봉하고 당나라 세력을 축출하는 데 이용하려 했다. 이용했죠. 그래서 문무왕이 있죠. 자, 안승은 고구려 부흥운동을 했었습니다. 안승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했는데 안승과 같이 부흥운동을 하던 건모잠이 있어요. 건모잠을 죽이고 안승이 신라에 투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에 투항을 하게 되자 고구려 문무왕은 이 사람을 안승을 보덕국 왕에 임명합니다. 안승이 누구냐? 이 사람은 보장왕의 아들이라 하기도 하고요. 그 연개성문의 동생인 연종토가 있어요. 연개성문의 동생 연종토가 있는데 연종토의 아들이라는 설도 있어요. 하여튼 고구려 왕족으로 기억하시게 되면 됩니다. 고구려 왕족으로 기억하시게 되면 되는 거고요. 고구려 왕족 안승을 해위해서 보덕국 왕에 임명했다. 보덕국은 어디에 있느냐? 익산에 있다. 그래서 순서대로 그 다음은 말 그대로 이제 쭉 싸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나라와 신라가 쭉 싸웠던 전투 이름을 쭉 나열하는 겁니다. 마전 적성 전투가 있고요, 매소성 전투가 있고, 기벌포 전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 순서는 그대로 외우시는 거고요. 고소마 매기 했었죠. 그래서 마전 적성, 매소성, 기벌포였고, 매소성 전투에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 나당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이 표현을 잘 알아두셔야 돼서 이근에게 20만을 격파해 버렸잖아요. 당나라 20만 대군을 격파하게 됐잖아. 그래서 나당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해서 매소성 전투에서 장악했다는 거. 오케이? 매기 하니까 매기 매자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도권 장악했다는 건 나당 전쟁의 주도권 장악했다는 거는 매소성 전투. 기벌포는 금강 지역이라는 거, 금강 하구 지역이라는 것 같이 알아두시고요. 순서 잡기 문제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76년에 대동강에서 원산만에 이르기는 영토를 확보했다. 대동강, 대원이 돼가면서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이르는 영토를 확보했다. 676년입니다. 한꺼번에 순서 잡기 어떻게 하라 그랬었죠? 파란색으로 잡아놓은 것 쪽에서 두음적으로 암기하시고 같이 옆에 있던 거 같이 암기하시라 그랬었죠? 백제 멸망과 함께 웅진도도부 황산벌 전투도 같이 연달아 온다는 것, 고구려 멸망과 함께 안동도부 하시고요, 소구리수 설치와 함께 석성 전투도 같이 외우시라는 겁니다. 앞쪽으로 가볼게요. 자, 차례가 한번 봅시다. 삼국의 대외 관계. 자, 4세기 봅니다. 4세기는 백제의 전성기죠. 백제의 전성기 근초고왕이죠. 그래서 백제가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 416에서 4세기는 중국은 4세기 중국은 5호 16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초고왕은 요소, 산둥, 규수 지방까지 진출했다 그랬고요. 백제는 그 당시에 외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었다. 근초고왕이 실지도를 하사했다 그랬죠. 고구려 백제 그렇다면 그 당시 4세기 때 고구려는 뭐냐? 고구려 근초고왕과 대항했던 건 고국원왕이라고 그랬죠. 고국원왕이 전사하자 소수림왕이 들어와서 전진과 수교한다고 그랬었어요. 전진과 수교하면서 소수림왕 소태 불법 전수 이렇게 외우셨었죠. 그래서 소수림왕 전수해서 전진과 수교했다는 것. 신라는 내무랑 시절이에요. 4세기 내무랑 시절이었다는 것. 그래서 고구려를 통해서 물김씨 전진말이 강고 외우며 이렇게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전진과 수교 같이 고구려를 통해서 전진과 수교했다는 건 내무랑 역적이었었죠. 같이 보셨었죠. 그래서 전진하고 고구려하고 신라 같이 이렇게 수교를 했었고요. 백제는 당시에 전진 밑에가 동진이 있어요. 동진과 수교를 하고 외화도 같이 수교를 했다. 전체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앞쪽을 잘 아시고 이쪽은 이렇게 됐고 전체적인 정리 과정이에요. 이쪽 아래쪽은 정리 과정이고 위쪽을 잘 하셔야 되는 거지. 5세기 장수왕이죠. 5세기 고구려 장수왕이 5세기 들어서 고구려 장수왕이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그랬습니다. 고구려 전성기 장수왕, 장수 비놀 나제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장수왕은 남아 정책에 맞아서 백제와 신라 나제 동맹을 체결했다. 비놀 나제 한다고 그랬죠. 백제의 비왕과 신라가 물지왕이 나제 동맹을 체결했다. 당시에 중국은 남북조 시대다 해서 북조에는 북이가 있고요. 남조에는 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조 위쪽에 유연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중국과는 사이가 좋았다. 장수왕 평양청도 한다고 그랬죠. 평양청도에서 신라와 백제는 나제 동맹을 맺었었고요. 평양청도 하고 나서 백제를 계속 괴롭힌다. 계로왕 전사했다. 그리고 계로왕의 아들 문주는 웅진으로 청도하게 되죠. 한강 유역을 뺏기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한강 유역 뺏기고 웅진 청도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성왕 때 신라와 백제는 결혼 동맹 맺는다 그랬죠. 동성, 탐나, 서지왕과 결혼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백제와 결혼 동맹. 고구려는 남북조 각각 교류했다고 해서 고구려는 남조의 누구? 자, 남조의 송, 북조의 북이와 각각 교류했다 해서 양다리 외교라고 했었죠. 중국을 견제했다는 거죠. 백제는 남조와 교류했었고요. 외화도 수교했었다 해서 이쪽 앞쪽이 중요하고 뒤쪽은 각각 정리단계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보시고요. 6세기 전성기는 신라의 전성기죠. 6세기 전성기는 신라의 전성기다. 신라 왕은 진흥왕. 6세기 들어서서 진흥왕과 백제의 성왕이 연합해서 고구려를 공격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분할 점령을 했다가 진흥왕이 성왕을 배신하게 되면서 신라가 전체적으로 한강 유역을 다 차지하게 된다고 그랬었죠. 중국은 여전히 남북조 시대입니다. 6세기 들어와서 자 무령왕 때 양나라와 백제가 양나라와 교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국 남조 쪽에는 양나라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중국 남조 쪽이 양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송제, 양진에서 양나라가 들어서 있고 북조는 그대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이렇게 보면 고구려는 백제, 또 6세기 들어서서 자 봅시다. 신라가 백제를 배신했다 그랬죠. 그래서 고구려가 백제가 다시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제 동맹이 형성되게 되는 거고요. 고구려는 돌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돌골은 몽골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는 백제와 연합하게 되고 돌골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백제는 고구려와 연합하게 된다고 그랬잖아. 고구려하고 연결하게 되는 거고요. 백제, 양나라, 무령왕 때 양나라와 교류한다고 그랬었죠. 그다음에 백제는 외하고는 항상 친해요. 그래서 백제는 외하고 항상 친하다 해서 신라하고는 대립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고구려 백제 돌골이 쭉 고구려 돌골 백제 외까지 쭉 연결하면 일자로 형성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라는 당나라 수나라 쪽에 연결돼서 십자형 외교로 형성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